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모양. 혼자 바라보면 쓸쓸하기만 한 그 풍경도 누군가와 함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지혜 시간의 진행자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린 시절은 부모님과 함께, 청년기에는 학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장년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자는 이유가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들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꼭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다함께 마을에 사시는 최영식 어르신입니다. 올해 78살이신 최 어르신은 3년 전 크나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던 자신의 집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마을로 이사를 결정하신 것이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저 혼자 남았어요. 큰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견디면 되겠지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잠들기 전 혼잣말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고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최 어르신의 두 자녀는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세대통합형 공동체 주거마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용기를 내어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과. 하지만 설명회에서 이미 그곳에 살고 계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하고 다함께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용기 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특히 아이들, 그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랄까요. 최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마을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 마을에서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도와줍니다. 젊은 부부들은 출근해야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대가로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 제 방 청소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날라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최 어르신이 사시는 다함께 마을은 각자의 개인 공간은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함께 쓰는 공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동식당, 세탁실, 텃밭, 도서관 등의 시설을 공유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았죠. 지금은요. 입이 아플 정도로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아이들과 노는 게 제일 즐거워요. 최 어르신은 평생 중학교 역사교사로 일하셨던 경험을 살려 마을 아이들에게 역사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요즘은 마을 공동체에서 할아버지의 역사교실이라는 작은 모임도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 교육에 도움받아 좋다고 하고 모두가 윈윈이지요.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시니어 공유주택에서 생활하시는 김영순 어르신입니다. 올해 80살이신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없으니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김 어르신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지방과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넓은 집에 혼자 지내는 것이 무척 외로웠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살았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밤에 잠들기가 제일 무서웠죠. 아프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김 어르신은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거절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아직 건강한 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공유주택에 대한 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지원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년배들과 함께하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5명의 할머니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각자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면서도 거실과 부엌 등 공용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룸메이트라고 불러요. 젊은 사람들처럼요. 각자 잘하는 게 달라서 도움도 많이 받아요. 저는 요리를 잘해서 식사를 담당하고 박할머니는 재봉틀을 잘 다뤄서 옷수선을 해주시고 이 할머니는 약사 출신이라 건강관리를 도와주시고 김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잠들기 전에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 밤 5명이 모여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어서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으니 인생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부산에서 실버재능 나눔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김문철 어르신입니다. 76살의 김 어르신은 퇴직 후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고 계십니다. 40년 넘게 몫으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하는 생활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어르신은 퇴직 후 처음 1년은 그저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허전함이 찾아왔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평생 손으로 물건을 만들며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기쁨이 컸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기회가 사라지니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재능 나눔터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목공 기술을 등록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지역 주민들에게 간단한 가구 수리법을 가르치고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집수리도 돕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20대 청년부터 60대 주부까지 다양한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그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 제가 아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 어르신은 이 활동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0-30만 원 정도는 벌어요. 용돈벌이도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일석이조죠. 무엇보다 제가 가진 기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지금까지 세 분의 어르신들을 통해 노후의 새로운 삶의 형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삶,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삶. 이런 방식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장점,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식 어르신이 살고 계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주거마을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저희 마을은 어르신들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죠. 젊은 세대는 활기와 도전 정신을, 노년층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최 어르신의 마을에는 현재 60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중 20%는 노년층, 50%는 중년층, 30%는 청년층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가치관으로 갈등도 있었지만 꾸준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금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나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가 거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소리가 오히려 활기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요함 속의 외로움보다는 시끌벅적한 생기가 훨씬 좋았죠. 마을에는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마을 식탁이라는 행사가 열려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교류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마을 회의를 통해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행사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행사는 세대 교류의 날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전통 요리나 손재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죠. 저는 그날 역사 이야기꾼으로 변신해요. 최 어르신은 이런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이 노인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젊은 세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정신적으로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옆집 청년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간호해줬어요. 만약 혼자 살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는 누군가 항상 저를 살펴봐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거 비용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최 어르신처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해요. 제가 교사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혼자 살 때는 늘 돈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전기세나 난방비도 함께 내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죠. 게다가 텃밭에서 채소도 직접 기르니 식비도 절약되고요. 이러한 세대통합형 공동체 주거마을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세대공감마을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김영순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신 시니어 공유주택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곳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로 넓은 4개의 방과 거실, 주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은 총 5명의 할머니가 살아요. 각자 자기 방이 있고 한 분은 거실 옆에 작은 방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방 배정을 두고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어요. 역시 나이가 들어도 좋은 방을 쓰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김어르신은 시니어 공유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꼽았습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할머니가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모셨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그때 정말 같이 사는 게 축복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함께 산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어르신네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수다 타임이라는 걸 가져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또는 불편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서로 말하기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속마음을 나눠요. 그러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시니어 공유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맞는 룸메이트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어르신네는 처음 입주할 때 성향 테스트와 면담을 통해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칭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아침형 인간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다들 조용한 걸 좋아해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활 패턴이 잘 맞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월세 150만 원짜리 아파트를 5명이 나눠내니 한 사람당 3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고 공과금과 식비도 함께 나누어 내다 보니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연금이 많지 않아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돈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비용을 나누어 내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덕분에 손주들 용돈도 더 챙겨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니어 공유주택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안심 공동체 주택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공유주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시니어 쉐어하우스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문철 어르신의 노인 재능 교류 플랫폼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 어르신이 활동하는 실버 재능 나눔터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지역사회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로 하는 걸 잘 몰라서 복지관 직원분이 도와주셨어요. 제 프로필도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등록했죠. 목공, 집수리, 가구 수리 같은 것들이요. 김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의 목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1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김 어르신은 이 활동을 통해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클래스 수업료와 개인 맞춤형 가구 제작,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 방문 수리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발견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생 익힌 기술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이 인정받을 때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을 때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아직도 제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해요. 실버 재능 나눔터에는 김 어르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 요리사, 간호사, 전기기사, 재봉사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한 가지 일을 평생 해온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깊이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있죠. 그런데 퇴직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김 어르신이 강조하는 것은 세대 간 지식 전수의 중요성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단절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기술이나 지혜가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든 목공품을 보고 한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손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재능 교류 플랫폼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대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새로운 노후 생활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 방식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분의 어르신들이 조언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식 어르신은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김영순 어르신은 충분한 정보 수집을 권장하십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보고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아요. 생활 방식이나 규칙, 비용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로 시작해서 나와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문철 어르신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재능 나눔을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주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작은 봉사활동부터 참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고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열린 마음과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생활 모델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및 활동 모델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은퇴 후에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이 기다리는 인생의 또 다른 풍요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시니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큰 응원이 됩니다. 은빛공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